반갑습니다. 네. 중급반의 이제 첫 테마로 그 육식갑자를 이제 할 텐데요. 예, 이제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기초에서도 육식갑자 했었고, 그거는 이제 순서만 외우셨잖아요. 그죠? 순서만. 조선미, 식상무시. 근데 이제 저 육식갑자에, 사실은 이제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육식갑자의 이제 글자만 가지고 이제, 글자풀이를 좀 해보면, 6이라는 숫자 자체가, 6이라는 숫자가, 이게 이제 윗상자의 8팔자가 이게 이제 합쳐진 게 6이거든요. 그러니까 8팔이라고 하는 것은, 8팔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어떤 기운이 가득 찬 상태를 말해요. 가득 찬 상태. 예? 그러니까 산처럼 이렇게 봉긋한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윗상자가 더해졌으니까 이 봉긋 찼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기운을 발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에너지가 가득 차가지고 좀 부울룩하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을 그러니까 여기 에너지가 많겠죠. 화산 폭발하면은 왜 여기 에너지가 엄청 나듯이, 예, 그런 것이고, 위로 솟구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6이라는 것, 숫자가. 그래서 6이라는 숫자가 이게 주역에서는 건이에요, 건. 예? 건이란 말이죠. 하늘을 상징하는데, 자, 하늘은, 하늘은 뭐예요? 아주 넓고 넓은 거죠. 텅 비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가득 차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개념이 뭐예요? 예전에 땅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럼 땅은 지구가 땅이잖아요. 그죠? 지구에 사는 인간 입장에서는 지구가 땅이죠. 예. 근데 옛날 옛분들이 하늘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안의 것만을 말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대기가 보여요? 대기권이? 안 보이잖아요. 바깥에 별들이 보이는 것처럼, 지구 외를 둘러싼 모든 어떤 그런 공간을 이제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아주 무한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의 어떤 원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그래서 6이라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성학에서 보면은 이게 숫자가 6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가, 큰 사장님, 또는 아버지, 예? 모든 어떤 기운의 어떤 출발, 뭐든지 할 수 있는, 큰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6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물의 어떤, 만물의 변화를 하려고 하는 어떤 단초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 뜻이에요. 6이라는 숫자가. 그런데 여기 이제 10이라는 글자가 들어와 있잖아요. 10은 뭐냐면은 양이 만난 거예요. 양이. 그러니까 음과 양이 통일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통일되어서 그러니까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여기 개념이 좀 모호하죠? 완전히 끝난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죽었어요. 예? 죽었어요. 그러면 완전히 끝났잖아요. 근데 죽음은 뭐예요? 또 다른 새로운 시작도 할 수 있죠. 그대로 있을 수도 있죠. 예. 그게 이제 완전히 통일된 상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무국의 상태를 의미해요. 무국. 기초 마스터에서 무국과 태국 얘기했죠.
무국이고,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60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시작의 출발점에서 끝까지의 어떤 그런 순환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갑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갑자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예, 이런 의미가 60갑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설명을 좀 보태면은, 기후의 변화 단위가, 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후예요. 기후자잖아요. 그죠? 일후는 이게 5일이란 말이죠. 예? 일후. 5일이에요. 왜 5일일까요? 자, 5일이면 기후가 바뀐다, 그 말이에요. 예? 자, 5라는 숫자는 여기에서 목, 화, 토, 금, 수가 다 지나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화, 토, 금, 수가 한 바퀴 돌아갔다는 것 자체가 어떤 변화의 궤도의 일순환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5일이 지나면은 저번 5일 전 기후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3후가 모이면은 이게 15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죠? 3후가 모이면 15일인데 이것을 일기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일기. 예? 그죠? 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은 2기가 지나가는 거죠. 기가 2번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그러니까 기가 다시 15일짜리가 6번 모이면 그렇죠. 6기죠. 6기가 모이면은 이게 한 달이 되죠. 그죠? 30일. 한 달이 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석 달이 돼, 석 달. 석 달이 되죠, 석 달. 석 달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오은 6기 할 때 6기라는 게 뭐예요? 6기는 한 절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6개의 귀가. 그래서 6기, 그러니까 이 6기가 이게 4번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니까 4번 모이면 이제 이것을 그러니까 요렇게 된 것을 그러니까 6기를 일도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일시. 그래서 일시가 4번이 모이면 이게 이제 사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사시는 곧 1년이 되는 거죠. 예? 1년이 된다. 이런 체계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 60갑자는 딱 60일이 지나가면 60갑자가 돌아가잖아요. 그럼 60갑자는 어디에요? 60갑자는, 그러니까 4기가 된단 말이에요. 4기. 예? 4기. 기가 뭐예요? 1기가 15일짜리가 4번이 모이면은 그죠? 60일이죠? 60일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 기후의 패턴에 예? 한 번에 일순환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4번 지나가죠? 기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일후도 작은 기후에 그 5번이 지나가지만 여기에서 이제 추나추동에 예? 추나추동의 조화가 끝난다. 예,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가 4번. 우리 기라 그러잖아요. 기. 그 육식갑자가 한번 일순환이 되면, 예? 어떤 변화에 한번 일순환이 궤도의 주기가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육식갑자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이제 삶 속에서, 육식갑자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크게 어떻게 돼요? 매 년마다 돌아가죠. 올해 계산년이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개묘 이렇게 쭉 지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큰 단위로 한 계단씩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월에서도 지금이 갑자달이니까 다음 달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개유 뭐 이렇게 쭉 가고, 또 일에서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임자일이요. 아, 임자일이요? 예, 임자일. 아, 날 좋네. 예. 날이 왜 좋아요, 임자일이? 오은육기 설명하면 이 임은 이게 겨울인데 오늘 수날이잖아요. 그죠? 여기 그 정림 한목한단 말이에요. 자는 좌우 소음군화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늘에서 땅을 돕죠. 그죠? 네, 물론 이게 뭐 이제 이것만 보고 양인 날인데 좋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은육기로 따지면은 이게 이제 서로 상통하고 있는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개강날을 오늘 잡은 거예요. 사실은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모든 사주라는 게 월에서도 이렇게 돌아가고 일에서도 돌아가고 시에서도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그러니까 뭐 시침, 분침, 초침처럼 더 큰 거, 더 작은 거의 변화의 이제 이치를 배워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육식갑자를 알아야 되는 거고, 육식갑자에서 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존에는 그냥 육식갑자를 애웠단 말이에요. 네?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애우고, 뭐 갑자 그러면 이제, 그냥 경험으로 알았던 거예요. 경험으로 갑자 일주들은 뭐 성격이 이렇고, 남편복이 없고, 고집이 세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경험에 의해서 알았던 것이기 때문에 다 아는 게 아니죠. 조금만 바꿔도 갑자일주들이 다 그런가? 안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점잖은 사람도 있고 까부는 사람도 있고, 뭐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이와 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기가 있는데, 이는 기는, 예? 기는 더 나중에 나오죠. 기는 지금 드러난 상태를 얘기한 거고, 이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빙하가 이렇게 있어요. 예? 이거는 기단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에요. 예?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속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게 뭐 보기하고 틀리게 막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는 속에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그림을 좀 이렇게 그래서 그러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 겉에 드러난 것은 이만큼이고 사실은 속에 감춰져 있는 보이지 않는 이치가 훨씬 무궁무궁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뭐 그걸 애워라 그런 것은, 애워라 이유 불문하고, 그것은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바꿔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게 왜 그렇게 되고, 그렇게, 예, 표출이 되고,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지에 대한 내면적인 성질을 알아야만이 반드시, 예,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 강의가 그러니까 재밌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금방 알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 유튜브에다 막 괜히 얹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얹어놔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알기가 힘들어요. 부분 조각은 알아도 전체를 이렇게 맞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길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치를 알아야, 예, 뭐 이거는 뭐예요? 이 변화에 따라서 얘는 출렁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저는 이치적인 것들을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무슨 그냥 가짜나게 그냥 쬐삐하게 요거 하나 요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식의 공부는 안 알려드려요.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이렇게 대답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여기 이제 공부하시는 이유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이 이치적인 세계를 알아야, 이제 아셔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철학 세계라든가, 또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시게 돼요. 그게 달라져야만이 내가 이제 거기에서 나만의 철학이 생기고, 또 내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무궁무진하게 넓어지시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고, 하여튼 이 중급반에서 학습 목표가, 이제 사주를 딱 보면 이제 그릇이 딱 보이고, 대충 지금 이 사주가 어떤 애 딱 보이고, 큰 대운 흐름 속에서 지금 좋은지 나쁜지, 또 올해에 대략 이 사람이 이 정도의 모습을 하겠다. 예, 이 정도 볼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드리는 게 이제 목표예요. 예?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이번 중급반 끝나신 분들 중에 그렇게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예, 되시니까 저는 이제 공부 안 해서 안 되는 거는 제 탓이 아니에요. 예? 아시겠죠? 예. 공부 안 해서 안 되는 건 제 탓이 아니고, 저를 그대로 복사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지는 않아요. 이거를 듣고 자기가 자기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예, 자기만의 풀이 방식이라든가 자기만의 해석 방식, 통병 방식을 좀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서 여러분 것이 돼야만이,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깨칠 때만이 여러분이 이제 높은 어떤 경지로서 올라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여튼 저는 여러분한테 방향만 제시하는 거고 가는 건 여러분 몫이니까, 안 됐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되시면 저는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더 지원해드리고 더 제가 많이 관심을 쏟아드리니까 열심히 하셔서 하여튼 같이 끝까지 바라시는 거 이루셨으면 좋겠네요. 자, 하여튼 이제 그래서 그 첫 번째 과정이 60갑자에서 60갑자는 그러면 왜 알아야 되는 것이냐? 60갑자는 60갑자는 물상을 말해요. 네? 물상을 말한단 말이에요. 어떤
만약에, 이 컵이 있다. 에? 컵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컵이라는 이 외적인 모습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 컵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쵸? 사람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컵을 생각하는 용도도 다르고, 여기다 어떤 분은 물을 담으려고, 어떤 분은 뭐, 커피를 담으려고 하고, 그죠? 어떤 분은 한 번 쓰고 버리고, 어떤 분은 컵이 스스로 쓰러질 때까지, 예? 안녕하세요. 그러대. 아주 자린고비인데, 이거 컵을 안 버린대요. 예? 한 10번 쓰고 딸내미가 컵을 버렸더니 아빠가 막 화를 낸대요. 그렇게 낭비를 해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빠가 컵을 버리는 기준이 뭐냐. 컵이 스스로 쓰러질 때까지. 입니다. 그래서, 이 육식갑자를 아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사주에서 나오는 이 각각의 4개의 간지가 있죠. 연월일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갑자 뭐 병인, 예? 병인 뭐 기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기해 뭐 경진 뭐 이렇게 만약에 됐다고 사주가 치면 자, 이 각각의 간지가 이제 각각 기초에서는 뭘 배워요? 이 갑이네, 목이네 이런 거 배우잖아요. 예, 그다음에 수네, 뭐 자네 이런 거 배우잖아요. 예, 근데 이거 하나가 사실은 한 짝이에요. 왜냐면 형이 상, 형이 하.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형적인 것과 아니 예, 기적인 것이 이제 같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종이라 할지라도 이게 반드시 기가 존재해요. 예? 기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 이 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이렇게 이 기가 반사돼서 이렇게 하얀 걸로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이 두 개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의 상태가 천간에 있는 건 기의 상태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왜 이렇게 작아져 있는 상태가 천간이고, 예? 그 다음에 이 지지는 눈에 보이는 상태로 변화된 상태가 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짝으로 음양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정신하고 육체하고 서로 만나야 이게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어느 하나, 이것만 있으면은 이건 귀신이고, 이것만 있으면 송장이란 말이에요. 두 개가 합쳐져야 하나의 완벽한 짝이 되듯이, 예. 이것을 어떤 갑자라는 글자를 볼 때, 하나만 잘라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대운에서도 볼 때도 뭐, 갑자, 이렇게 갑자, 을축, 이렇게 온다? 그럼 이것을 이렇게, 뭐, 가분이네, 수운이네, 아니, 모군이네, 수운이네, 모군이네, 토운이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람을 이걸 잘라서 지금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예. 앞이 안 좋은데. 다음부터 빨리 오세요. 네. 예, 앞에 있으면 제가 자꾸 질문해요. 그러니까 절대 잘라서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왜 잘라서 보겠어요? 육식값 잘 모르니까 잘라서 보죠. 이런 어떤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게 예? 통으로 몰아서 그냥 이게 이 대운에는 이런 형이상적인 모습과 형이하적인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지. 또 이 사람이 팔자에 이렇게 병인이라는 간지가 있으면 월과 관련된 어떤 그 무엇이 하여튼 배우겠지만요. 병인의 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 모습 그대로 행동하고 그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불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주를 그림 보듯이 머리에서 내가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뭐 보나 안 보나 승질 고약하게 생겼네. 이제
예? 아니면, 부들부들 아주 하게 생겼네. 라고 이제 내 머릿속에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어떨 때 저도 가끔 그분이 오면은 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 본 것처럼이 여기에 물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고요. 하여튼 이거 이제 유식갑자를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왜 하는지를 잘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한번 처음부터 쭉 해가지고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 강의를 그러면은 이걸 왜 했는지 끝에 가면 알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건 반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또 그래서 뭐 동영상 가지고 보시던 재복습을 하시던 그거는 이제 하시면은 훨씬 공부가 이제 그때는 잘 되실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월을 기준으로 많이 이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인월이잖아요. 인인데 그러니까 이게 왜 인은 이제 예. 중고 나도 좀. 여기 있어. 여기 없어. 그것도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이 또 이 1년의 시작을 인으로 들 것이냐. 그러니까 인생의 시작을 인으로 들 것이냐. 어떤 분 자월세수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자월이. 동지세수라고. 동지에서 일양이 희생하니까 이때가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귀신의 관점에서는 이게 맞는데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인이 맞죠. 만물은 반드시 어떤 태동의 기운이 있은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완벽한 어떤 그 조건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인월이 그 인생의 삶의 출발점이 맞아요. 왜냐하면 자에서 일양이 희생하죠. 일양이 희생하죠. 축에서 이양이 희생하죠. 그죠? 이거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요? 3이 돼요. 삼목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월, 축월의 그것은 인월을 새로운 어떤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하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때가 뭐냐면 이제 엄마가 아기 임신한 때예요. 그렇잖아요. 임신한 때예요. 그래 여기 이제 생겼단 말이에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인생으로 볼 거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에요. 이거 저 올챙이 새끼지. 그렇잖아요. 처음에 했을 때 올챙이하고 똑같아요. 어류. 그죠? 어류. 그 다음 양서류. 그 다음 파충류. 그 다음 포유류로 바뀐단 말이에요. 양수가 그래 다 물로 차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다 물이잖아요, 물. 예.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인류의 진화의 역사와 똑같이 변해서, 이제 비로소 인간의 모습은 여기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한 해의 시작을 1년으로 두고 어떤 기운의 출발도 인으로 두게 됐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이거 저기 고전에 자료 찾아보면 그런 거 있어요, 다. 인월생, 이제 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월생이라고 했죠. 왜 월에다가 중점을 두냐면, 이건 이제 물론 일간이나 나중에 시에다 갖다 적용해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가장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기운을 좌지우지하는 공간이 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은 월령이라고 그러죠? 응? 월령. 월령. 예? 월령이죠. 그러니까, 왜 월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계절을 관장하고 있어요. 그 계절에 의해서 사람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고 다 그래요. 예? 자, 여름에 오바 입고 다니는 분 없죠? 그죠? 예. 겨울에 미니스커트 이렇게 반팔 나시 잘 안 입고 다녀요. 예, 이미 계절이
자신의 행동이나 심리나 이것들을 제약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죠? 예. 그거에 따라서 이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월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람의 삶의 선택 또는 어떤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생 계시면 이제 맞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뭐 카페에다가도 올려놨는데 제가 이번에 이거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중국 저가 그룹편. 인월생이란 사주의 월지에 인월에 태어난 사람을 말한다. 보통 궁합 볼 때 띠를 주로 논하지만 사주팔자에서 한 개인의 행동 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월이기 때문에 월지의 환경이 그 사람의 행동에 많은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띠나 생일에 대한 이해는 있어도 태어난 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사주 해석의 큰 틀을 놓칠 수 있다. 생년띠는 한 개인의 무의식적 영역이고, 응? 월부터 일시까지가 의식적 영역이 된다. 그죠? 왜냐면은 연은 자기 조상자리고 조상자리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천적으로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의식이 내가 그거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무의식적 영역이 되는 거예요. 연이. 그러니까 월부터 내가 사실은 인생을 선택해 나가는 궤도가 되는 거예요. 월부터가. 예? 그러니까 월의 어떤 글자가 자기 학업 선택이나 직업 선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인간이 의식적 영역에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인 결정이나 판단에 있어서 의식 영역이 먼저 작용하기 때문에 원령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 인월생을 잘 알기 위해서 먼저 가장 자신의 환경이 인월에 있다고 상상해야 한다. 인월은 봄의 문턱을 지나 본격적으로 수생목이 실현화되기 시작한 시기를 말한다. 수생목을 받았다는 것은 내면에 지식이 가득 차 있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고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할 수 있다. 또한 어려서부터 영양 공급을 잘 받았으니 강한 지구력과 체력을 겸비했음도 직감해 볼 수 있다. 인월은 고난과 외로움 그리고 비극의 계절인 겨울 후 매서운 추위에서 살아남은 영웅이다.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고 투쟁에 성공한 장본이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지식인이자 일꾼이다. 이러한 인월은 어디로 가겠는가? 목생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니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광된 조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와 분발심이 가득할 것이다. 내면에 병화를 암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고 상하의 불꽃을 피우려는 인의 의지일 것이다. 그러나 환경은 외면적으로는 아주 혹독하여 꽃샘추위를 견뎌하며 외로움이 남아있으나 마음속엔 밝은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 넘친다. 그래서 이는 매우 진지하면서도 희망에 대한 의지가 가득 차 있고 따뜻함을 그리워한다. 이는 상화는 보이지 않는 불꽃이기 때문에 이는 아직 발현되지 않는 문명을 창조하고 만들어 나가는 선봉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을 잘 보조하고 도우며 문명을 이루는 불꽃만 살릴 수 있다면 어떠한 희생이든 감수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인 것이다. 이러한 이는 화를 보면 기름에 불을 살릴 즉시 목생화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초 마스터 강좌 안 들으신 분 계세요? 들으신 분들은 그 516기 들으셨으니까 아시죠? 상화. 네. 그러니까 인은 인신 소양 상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이라는 거를 보고 이게 오행적으로는 목인데, 예? 오행적으로 목인데, 이걸 뭐 따뜻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글자는 표리가 있단 말이에요. 겉모습과 속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그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기처럼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러니까 기는 지금 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속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담아져 있는 게 지금 화죠. 예, 이거는 화죠. 그죠? 예, 인신 소양상화는 이게 이제 상화는 보이지 않는 거 불이잖아요. 불은 불인데. 예. 그래서 인이 들어 있으면 이게 창조자예요, 창조자. 그러니까 남들 안 하는 거 새롭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새로운 유행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아이템, 예? 하여튼 새로운 음악, 하여튼 남들 안 하는 짓을 해요. 예? 그런 것들을 막 무한하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인월은 벌써 수생목 받았죠, 여기서. 춥잖아요. 예? 인 그러면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이라는 계절을 잘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수가 엄청 지금 춥잖아요. 춥죠? 그러니까 수는 물이 아니라 음기를 말한단 말이에요, 음기. 예? 음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는 한이란 말이에요, 한. 예? 한. 추운 거. 예. 그러니까 기운이 어떻게 돼? 이게 내려가려고 하는 기운. 예? 그게 수지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물도 포함하면 되지만, 예. 그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지금 자축, 인을 지나왔던 해자축을 지나와서 여기서 수생목을 막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끈질겨요. 예? 지구력이 좋고. 그 사주에서도, 자, 범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게 남편이에요. 만약에, 이토일간이 이게 남편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공부를 좀 한 놈이지만, 해수가 있어서 수생목을 더 받고 있다면 얘는 공부 많이 한 놈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공부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주워 담은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 어려서는 공부 안 했는데 나이 들어서 공부 계속 한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 시켜준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해서 해석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지금 목이지만 이제 묘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얘는 인중에 무병갑 들었죠. 무병갑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병이 들어있다는 것은, 예? 병이 들어있는 것은 얘가 그러니까 속에 있는 기운 자체가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나타내거든요. 가운데 중기, 지장간에 중기 있는 것이. 그래서 병화로 이게 문명을 추우니까 따뜻한 데를 향해서 막 달려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인목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춥죠? 아직 인시 생각해봐요. 인시는 어두워요. 어두우니까 안 보이죠? 컴컴해요, 인시는. 그러니까 몸은 이렇게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몸은 가만히 있는데 이따 나가서 날 새면은 일단 소 밥부터 주고 장작을 패고 뒷밭에 가서 이걸로 막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발달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 있다가 안 할 것처럼 있다가 이제 동 딱 트면은 그냥 잽싸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놈이 인이라. 그래서 빠르단 말이에요.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엄청나게 번개처럼 먼 곳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는 목이지만 지금 궤도상으로는 추운 입춘절에 태어났지만 인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놈은 수생목을 이미 받은 놈이고 그 다음에 저놈은 화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꽉 들은 놈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인을 제대로 이제 아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이게 이제 또 인이라는 글자는 신이라는 글자와 대화작용을 합니다. 예? 대화작용이 뭔지 아시죠? 서로 만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제 대화작용인데, 그러니까 인은 신으로 달려가려고 하고 신은 인으로 달려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은 어떻게 돼요? 화를 통해서 결과물을 이루려고 하는 특성이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삶의 어떤 성공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의지가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강하겠죠. 예. 자, 그래서 팔자에 범 있으면 그놈은 언젠가는 딱 기회가 되면 한번 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떠도 확 뜰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항상 기회를 엿보고 노리고 있겠죠? 예. 대운에서 들어오세요? 예? 대운에서 들어와도? 대운에서 들어오면은 조금 이제 인과 같은 환경을 맞이하는 거고, 만약에 내 팔자에 5가 있다면 불이 확 붙겠죠, 그냥. 예? 날아가겠죠? 아니면은 이제 인이 있는데 뭐 5대운 같은 거 오면은 이제 불이 확 붙겠죠. 그래서 꼭 돈 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불이 붙는다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벌써 이제 그림이 슬슬 그려지죠,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제 병인이 나오는데, 응? 병인이 나오는데, 아이고, 이것이 이제 불을 받네요. 예? 제짝을 만났죠. 근데 계속 어떻게 돼요? 목생화해서 막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병인은 일을 막 벌리고 다니겠죠. 예? 뭐든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뒤끝이 약해요. 벌리는 것만 좋아하지 추스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 오행적으로 화라는 오행은 남들한테 이렇게 멋있는 거 보여줘서 따라오게 만드는 게 하고, 그러니까 꽃이에요, 꽃. 꽃처럼 화사하게 하니까 벌들이 막 날라오는데, 꽃은 뭐예요? 아무 짓도 안 하죠. 예? 꽃은 향기만 뱉으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네가 와서 해. 예,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장동건이가 여기 오늘 초대됐다면 여기 물심부름 다니겠어요? 안 하겠죠? 그냥 서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화예요. 자기가 화를 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병인은 자기가 일 벌리고 다니는데 뒤치덕거리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안 한단 말이에요. 수라는 오행은, 수라는 것은 만물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가 있거든요.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술을 쓰면은 뭐 식당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교육을 한다든지, 예? 남의 뒷바라지 해주는 거 있죠. 엄마도 술을 쓰면은 아빠하고 애들하고 뒷바라지를 잘하고, 예? 그런데 만약에 여자가 화대운으로 간다. 귀찮아, 그냥. 귀찮고, 그냥. 남편 밥 해주는 것도 귀찮고, 나도 나가서 돈이나 좀 벌었으면 좋겠고, 찜질방이나 가서 맨날, 그런 거나 했으면, 샤워나 했으면 좋겠고, 찜질이나 했으면 좋겠고,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쓰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겉으로는 어떻게 돼요? 엄청 지금 봐봐요. 이 노래 추운데 병화를 지금 형이상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 하는 소리가 멋있겠어요? 안 멋있겠어요? 멋있겠죠? 그 다음에 좀 부풀어졌어요. 축소됐어요. 부풀어졌죠? 그 병이 나는 사람 말이 막 그래요. 이미 빌딩 다 지어놨어요. 예? 저기 지금 저기 투자하면은 이는 뭘 봐요? 지금 보이지 않는 걸 보죠? 보이지 않는 거. 저기 지금 해가지고 투자하면은 저기 지금 건물 지어가지고 분양하면은 그게 한 300억 되는데 그걸 둘이 나눠가지고 먹으면 좋지 않겠냐 이러면서 막 사람들 끌어들이고 막
일을 막 여기저기 벌리고 다니나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동적이겠죠. 예. 그게 병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왔죠. 의욕가 열정적이며 위로 날아가려 한다. 때를 만난 사람처럼 의욕과 열정이 넘쳐 밝은 세상을 향해 출세의 의지를 불사르는 것이 병인이다. 병인의 의지는 물질적이죠. 봄에 화를 쳐다본다는 것은 굉장히 물질적인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봄에 화를 쳐다보는 것은 물질적인 거예요. 봄에 왜 움직여? 돈 벌려고 움직이죠. 그죠? 에? 사람들한테 왜, 이거는 이렇게 되고 자기가 왜 이렇게 내세우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돈 벌려고. 그래, 결과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왜? 이게 속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속으로 신에 대한 이게 뜻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장을 보려고 하는 건 있어요. 응? 지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회적인 결과를 얻기를 바라며 병인은 진취적이고 항상 긍정적인 이상을 쫓아 동분서주한다. 한편 병인간지가 아니더라도 인월에 병화를 만나게 되면 위 모습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위에 다른 간지도 같이 이해하시면 된다. 이 얘기죠? 이렇게 사주가 있는데 병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 아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버지 아주 활발하신 분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단 말이에요. 일 잘 벌리고 다니시죠? 그리고 일단 남들을 보기에 괜찮아 보여요. 자, 이제 땅 위에 뭐가 붙었냐에 따라 다르죠? 겉으로만 괜찮은지, 진짜 속까지 괜찮은지. 응? 그러니까 인월에 어딘가에 병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따라 붙어요. 왜냐면은 다 춥고 척박한데 희망을 막 얘기하고 멋있게 얘기하니까. 병이라는 것은 병신 합수를 해요. 병신 합수를 하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에? 그래서 물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개념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그건 자기 생각이지. 만물의 생성의 이치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를 만나야 돼요. 공부하려고 여기 오셨잖아요.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병은 신이라는 것들을 얻어서 결과적으로 이 수라는 것들을 결과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자, 신은 뭐예요? 금이죠? 이것도 보석 아니에요? 경제, 물질이죠, 금. 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를 지향하잖아요, 이렇게. 수라는 것은 휴식이란 말이에요. 편안함. 예? 이런 거 말하는 거거든요. 돈 열심히, 내가 막 여기서 지금 떠드는 이유는, 돈 좀 벌어서 나 편안하게 딱 즐기고 살겠다. 이 의도예요, 딱. 한 개도 내가 너를 위한 건 없어요. 나를 위한 거지. 그리고 병화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약간 포장이거든요? 포장이 강해요. 굉장히 다 해줄 것처럼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섬세하고. 막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죠. 병인 간지 있으세요? 그런 편이 있죠? 일 잘 좀 이렇게 벌리시는 편이죠? 이제 제 설명을 들으면 또 마치 무슨 망나니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이제 병인의 간지도 어떤 병인이 오래 있으면 그래요. 오래 있으면 제 표현처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옆에서 이제 간섭하는 글자가, 이 병인이 이렇게 있는데, 뭐, 금이 있거나, 실제로 금이 있고, 뭐, 수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음이 옆에서 조절을 잘 해주잖아요. 그런 기질이 있음에도 이 사람이 적당히 브레이크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죠, 그런 사람.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없고, 맨 이제 막 병 있는데 막 인목 있고, 막 진토 있고, 오화 있고, 이런 막 날라다닌단 말이에요. 예? 정신이 없어요, 그냥 맨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냥 이 이랬다, 저 이랬다, 이것 찝쩍, 저것 찝쩍.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하나의 어떤 일주나 월주의 특성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병인이라는 특성, 그런 특성이 있는데, 주변의 글자에 의해서 가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감이. 아시겠죠? 분명히 그런 기질은 속에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에 의해서 그게 활성화되기도 하고, 확 죽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갑인 나오죠, 갑인. 갑이 인월에 이제 갑목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갑은 이제 기토하고 대화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 밑에는 이제 생략할게요. 이제 설명했으니까. 갑비는 토예요. 요 설명하다 글로 가버렸지. 뭐냐면, 갑은 기를 만나서 이게 중정이란 말이에요. 중정, 예? 그러니까, 갑인들은 점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을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을묘는 야들야들하면서도 막 왔다 갔다 정신 하나도 없는데 갑인들은 딱 점잖아요. 왜 그래? 정신적인 성의상적인 것이 기토를 일단 끌어다니죠. 그러니까 이 기토는 뭐예요? 이렇게 말 안 하는 거거든요. 예? 자기가 이렇게 수렴하고 기토를 끌어다니니까는 이제 이렇게 속 얘기를 잘 안 해요. 전혀 안 하지는 않지만 이제 일단은 듣고 있어요. 일단 듣고 점잖은 스타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간여지동이잖아요. 그죠? 발전적으로 가려는 병인에 비해서는 다르죠. 그대로 어떻게 돼? 자신의 뜻을 그대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뚝심, 의지, 지구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고난과 순환을 알아달라는 자존심이다. 그것이 갑인이다. 갑은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니. 자, 만물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목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발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은 화를 만나야 발전하고, 화는 토를 만나야 발전하고, 토는 금을 만나야 발전하고, 이렇게 발전이죠? 그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나 맨날 똑같으면 인생이 재밌겠어요? 네, 그렇죠? 네? 한 달 전 통장이나, 지금 통장이나 잔고가 비슷하면은 재미 하나도 없듯이 조금씩 늘어가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돼 있는 것은 그래서 되게 고집 센 거고 자기 그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갑목은 정화를 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갑은 이게 양이니까 정화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죠? 정화로 나아가려고 하는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화는 뭐냐면 이제 실력 중심이에요. 실력 중심이고 병화는 인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병화 쓰는 사람하고 정화 쓰는 사람하고 그래서 달라요. 네? 완전히 달라요. 정화 쓰는 사람은 재밌어요. 병화 쓰는 사람은 좀 뭐랄까 확 멋있어요. 근데 재밌지는 않아요. 진지하죠? 네. 병화 쓰면. 저는 병화 쓸까요? 정화 쓸까요? 정화.
어떻게 알아요? 응? 어떻게, 왜 정화 쓴다고 생각하세요? 예? 예? 아. 아니, 이제 병화 쓰시는 분도 실력이. 정화 있고 임수 있으면 자꾸 장난치려고 그래요. 장난치고 농담자라고 그래요. 진짜 그런가요? 병화 정화 있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장난기가 좀 있어요. 정화 임수 쓰면. 아이 같은 천진난만함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 노래 입장에서 보면, 자, 간목이 있는 가운데, 정화가 이렇게 딱 사주에 드러나 있으면 좋겠죠? 네? 발전지향적으로 실력을 살려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자, 만약에 뭐 개수나 이런 것이 있다면, 옆에 있다면, 수생목을 잘 받은 목이죠? 그렇죠? 목은 뭐예요? 딱, 준비는 아주 철저한 사람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돼요? 운에서 만약에 뭐 병정 이렇게 운 만났다. 그러면 이게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는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신이란 말이에요. 시신. 예? 이 노래 추우니까 병화가 용신이에요. 무조건. 병화가 용신인데 그래서 용신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지향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향하는 거. 이 노래는 무조건 병화를 지향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예? 그런데 간목은 다이렉트로 병화를 지향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어떻게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뭔가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사주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겠죠? 수생목 준비성도 좋고 단단하게 이렇게 쫙 주체도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병화가 이렇게 있는데 꼭 막 이런 것만 이렇게 막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팔나팔하단 말이에요. 예? 하나 하나 아른 거 가지고 하나 이거 예? 가지고 막 그냥 이리 저리 그냥 지식 하나 아른 거 가지고 그냥 이리 뽐내고 저리 뽐내고 이런 여기다 그 말이죠. 이런 거는 어떻게 딱 수생목을 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오행이라는 게 좋다는 것은 뭐냐면 생도 잘 받고 그 다음에 펼칠 곳이 있고 그 받은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돼야 이게 좋은 거예요. 그게 오행이에요. 소통. 그냥 있다고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당연하죠. 오행 이게 몸이 소통이 잘 돼야 건강한 것처럼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글자에 의해서 이제 다른데 하여튼 갑인의 기상은 그렇게 우뚝 쓰고 점잖고 이런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민 나오죠. 이민은 이제 추운데 임수가 이렇게 이제 나왔잖아요. 그죠? 꽃샘추위와 같으니 매섭고 똑똑하다. 인월은 음기는 만물을 성장 억제하고 늦게 만드니 지나친 관심과 걱정, 상대방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마치 부모의 과잉보호 때문에 자식이 피곤한 것과 같다. 그러나 이민을 잘 쓰면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고 의기가 있어도 신중하고 겸손한 사람이 된다. 인월의 임수는 노인과 같은 정신적 기질을 보인다. 끈질기고 침착하고 모든 것을 섭렵하려는 의지이기도 하다. 평소에 다정하지만 성정이 매섭기 때문에 화가 나면 매섭고 모질지만 마음에 오래 품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추운데 아직 살랑한데 수가 딱 드러났으니까 매서워요, 안 매서워요? 매섭단 말이에요. 겨울에 추울 때 수는 살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민뿐만 그냥 인월이 있는데 그냥 임수가 이렇게 딱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여자라면 이게 토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예? 무토일간이 그럼 이게 여자 아니에요? 그럼 이 여자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무토 걸리면 죽어, 이 여자한테요. 예? 거기다 양인까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의 기질은 어때? 겉모습 기질은 어떻게 돼요? 차분하고 이렇게 고요한 듯 보이지만,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날카롭고 매섭단 말이죠. 안 된다 했잖아. 하지 마! 잔잔하면서 무섭단 말이에요. 은근히 사람 죽인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임수인데, 예? 임수인데 무탄이 봐봐요. 자, 여름에 태어나서 임자 이렇게 했으면 완전히 다른 여자예요. 예? 칼인데 양이는 칼이잖아요. 양이는 칼을 쓰는데 이거는 뭐 사람 잡아들이는 데 쓰는 여자고, 예? 이건 어떻게 사람 살리는 데 쓰는 칼 쓰는 여자예요. 예? 이거는 뭐 아픈데 뭐 이렇게 치료해 주거나, 예?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 이게 잡으러 다니는 거 있잖아요. 예? 위반하셨네요. 면허증 내시죠. 그러면서 탁 하면서 절제하고 딱 매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그 임수인데 어떻게 돼요? 지금 주변의 온도에 따라서 쓰임이 달라졌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민이라는 글자가 이게 매서울 거 아니에요. 그죠? 겉으로는 이게 정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수는 뭘 자꾸 파고들어요. 수라는 노행 자체가 자꾸 뭘 이렇게 깊이 파고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심성도 많고, 그런데 성격은 날카롭고 매섭죠. 봐봐요. 무토일간 남자 입장에서 이 여자가 좋겠어요, 싫겠어요, 지금? 응?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 입장에서는 자기 마누라가 좋겠어요, 엄마가 좋겠어요? 엄마가 좋죠. 그러니까 남자들도 엄마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보다. 응? 자기 엄마라면 그냥 오셨냐고 막 이러면서 우리 엄마 요즘 아파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환대로 바꿔봐요. 이렇게 막 더워 죽겠는데 엄마가 병 오면은 엄마가 센 사람이에요. 엄마가 나 피곤해 죽겠단 말이에요, 엄마 때문에. 부인 여자만 만나면 그냥 좋아 죽겠잖아요. 힐링이 되잖아요. 편안하게 그냥 더운데 그냥 탁 시켜주잖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제일 좋아 그러면서 텔레비 볼 때도 무릎에다 탁 앉혀놓고 보죠. 네. 이거에 따라서 자기 감정이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왜 이게 이제 겉으로는 이 정림목이라는 게 목은 이거 아이잖아, 아이. 그죠? 어린이. 그죠? 그 다음 철부지고. 응?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재미도 있어요, 사람은. 재미있는데 매섭단 말이죠. 그 느낌을 아실라나 모르겠네. 봐야 돼요. 응? 여기 이민 계시구나. 응? 그러니까 아주 그런 거예요. 경인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인이잖아요. 인월의 금이다 말이죠. 예? 인월의 금은 어떨까요? 태양 없이 얻어진 것, 즉 과정 없이 얻어진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급하고 경솔하다. 좀 급하고 경솔하고 약간 덜렁댄다. 뭐냐면은 이 목에서 시작됐는데 이 화를 지나서 금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꼭 나쁘게만 보시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금이라는 것은.
자, 화를 보지 못하면 불손한 것이다. 예? 화와 공덕을 보지 못하면 불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사람이 다른 거예요. 금은 무조건 화를 봐야 돼요. 금이 화를 보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봄의 금은 마치 솜사탕과 같은 것이니 이상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있으나 그 집착은 이상적이니 정화를 보면 그 이상이 실현 가능한 이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허상이 된다. 병화를 보는 것은 현실을 이루기는 하나 모아지고 담아지지 않으니 말이나 아이디어로만 존재한다. 임계수를 보면 신중해진다. 그것이 경인이다.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금화교육인데 사람의 이제 그 몸에서도 보면은 수의 장기가 뭐예요? 신장이죠. 자, 목은 간담이죠. 이게 하초에 들어가요. 예? 이게 하초란 말이에요. 자, 중은 토예요. 예? 위장이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위장. 그 다음에 화는 심장하고 폐죠. 이게 상초에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게 상중하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 금이라는 것이 반드시 화와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도. 그러니까 금은 우주에 이렇게 대기를 이렇게 마시는 거거든요. 대기를. 예? 근데 그게 이제 심장의 기운과 이렇게 만나서 섞어져가지고 우리 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하고 화하고 서로 대화작용을 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로 만났을 때만이 쓸모 있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정말 여기 대기만 있으면 뭐예요? 마시지를 못한,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예. 마찬가지로 여기서 금이 있는데 여기 화를 봐야만이 경제,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게 환원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노래 금은 절처봉생한 거예요. 절처봉생이 뭐예요? 절지, 끊어졌다 그 말이죠. 절지. 자, 봄은 오행적으로 모강절이죠. 모강절에 금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네? 현실 없어. 아직 영어지. 여물지 않은 거요? 이긴 있는 거네. 현실이 없어. 없죠. 없지요. 그 12운성으로 보면 절이 뭐예요? 죽어서 끊어진 거잖아요. 새는 엄마 뱃속에 잉태된 거고, 양은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만삭이 된 게 양이고, 그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으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냥 그 생명 창조의 과정일 뿐이지. 그러니까 작용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지만, 우리 현실에는 없는 거예요. 그죠? 현실이 없잖아요. 봄에, 가을에 밤송이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이미 다 썩어서, 겨울에 썩어서 문드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가을에 그 살기가 있냐 말이에요. 봄에. 없죠? 근데 가을에 살기, 그 기운을 띄워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살기는 살기인데, 보이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러니까 경인이라는 간지를 쓰면, 그래서 현실적인 걸 다루고 살까요? 정신적인 걸 다루고 살까요? 정신적인 거죠? 딱 나오잖아요. 이치를 한번 이렇게 확 한 바퀴 돌리면은 그냥 그게 별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쪽 세계에 있는 분들 경인 간지 쓰는 분들 엄청 많아요. 응? 경인 일주들, 뭐 경인 월들. 예. 예, 다만 이거 봤냐 못 봤냐. 없으면 운에서라도 만나야 그놈이 이제 가치 있는 놈으로 환원을 합니다. 좀 덜렁대고요. 이게 절지기 때문에 좀 아이같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또 유명하신 분도 역학계 유명하신 분도 경인들이 많죠. 예. 그분들 다 정화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유명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경은 이거 이제 을을 대화작용해요. 그래서 금으로 이제 변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을을 만나서 금을 생기는 거거든요. 이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만나서 어떤 방향으로서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는 거잖아요. 그게 합이에요. 그게 합이란 말이에요.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합해서 둘이 하는데 어떻게 돼요? 방향성이 어떻게 돼요? 원래 의도했던 거하고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합이란 말이에요. 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근데 만약에 선생님하고 저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 애를 하나 낳았단 말이에요. 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근데 결혼해하고 애를 낳으면 원래 나 총각일 때 나와 처녀일 때 선생님은 아니지만 서로 묶여 있지만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 그대로 너는 너 그대로 존재하죠. 애는 애대로 존재하죠. 다만 얘가 있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바꿔진 거죠. 그러니까 뭐 을경합은 뭐 병신합은 물이 돼 버렸다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병은 병대로 그대로 존재하고 신은 신대로 존재하고 수는 수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사주에 병신이 들어있다고 하면 얘는 얘대로 존재하지만 얘네 둘이 일을 해서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게 꿈꾸는 방향이 얘라 그 소리예요. 사람의 정신이 또는 일이 그렇게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현실을 보지 않으니까 저게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아니면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을경은 얘는 이제 되게 부드럽죠. 예? 약간 겉으로는 이 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투박한데 겉으로는 거칠거칠한데 속으로는 말랑말랑한 놈이 이놈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얘도 지금 금을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강하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노래 추운데 금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부드럽진 않아요 절대. 예, 탈탈하고 막 좀 약간 강하고 거칠고 그런 게 있어요.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